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카톡으로 돌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사망설 찌라시가 온통 돌면서 진짜 죽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겠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에서까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해서 김정은은 안 죽었으니까 염려 마세요 라고 알렸는데, 매해 나도는 김정은 사망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살까기해서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 모든 소문의 근원이었나 봅니다. 찌라시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이 뇌출혈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있다가 프랑스 의료진이 수술까지 했는데 결국 숨졌다. 중국에 보고가 갔고 평양에서는 쿠데타가 벌어져 친중파가 권력을 잡았고 김정은의 삼촌 김평일이 권력을 승계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감금 상태로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 문제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타결한다는 서한을 중국이 미국 CIA에 전달했다는 무슨 톰 클랜시 소설 같은 내용인데요. 그대로 됐으면 우리한테 좋을까 나쁜 건가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친중 국가가 되면 어쨌든 핵 문제 해결되고 같은 친중 국가인 한국과 짝짝꿍이 돼서 잘 살 수도 있겠고, 완전히 두 국가 체제가 공고히 해지면 통일은 물 건너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슈이사는 일단 미국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은 말고 정말 지도자가 죽은, 아니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암살당한 나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밑에 있는 흑인들의 국가 아이티의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가 지난밤에 괴한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티는 최근 정치,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임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7일 새벽 1시 모이즈 대통령 사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부인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암살자 중 일부가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티는 카브리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2010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25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사실상 지진으로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모이즈 대통령도 바나나 생산업자 출신으로 2015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일며 예정보다 1년 늦은 2017년 2월 취임했다고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거기야말로 인근의 초강대국 미국에 싸바싸바해서 친미파가 후계자가 돼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면 그나마 국민들 삶은 행복했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나 아이티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인데, 아이티는 최전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잘못하면 암살도 당하고 북한보다는 훨씬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최고의 도시라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뉴욕, 바로 뉴욕인데요. 요즘 뉴욕에서 하루에 평균 54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시카고나 볼티모어 그리고 뉴욕 모두 또라이 민주당 시장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더 이상 두고 보다가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겠다 싶었는지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과 관련해 비상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쿠오모는 6일 뉴욕시 맨하튼의 존재의 형사사법대학에서 총기폭력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행정명령은 만연한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재정과 각종 자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글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닐까요? 쿠오모는 이에 따라 뉴욕주의 총기폭력 예방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 같은 망망 소리는 하지 말고 경찰들 기 팍팍 살려주면서 범죄 예방하라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쿠오모는 한술 더 뜬 게 총격 부상 또는 사망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총기 제조사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존 법안에 종지부를 찍고 제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한 건데요. 총을 쏜 사람이 아니라 총을 만든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다뇨. 그럼 총을 판 사람, 총 팔 때 세금 매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한번 말해 보시라고요. 한편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후 총기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6월 초까지 뉴욕시에서만 최소 687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 또는 부상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사건이 넘쳐나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소송해버렸습니다. 마침내 빅테크를 향한 소송전을 시작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회사와 함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잭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차이 유튜브 회장님이 바로 이 영상에 싫어요 누르시고 노란 딱지도 딱 붙이겠지만 소식은 소식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회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받은 모두를 대표하는 소송전을 시작하는 건데요.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더 많은 이들이 소송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은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많은 소송의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억하시죠? 과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빅테크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위한 길을 터준 겁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이 소송 계속 모두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